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전행동기계 산업기사 전기제어공학 전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01페이지고요. 거기에 큰 구분해 보시면 전력, 일렉트릭 파워 해서 나오죠. 자, 그럼 이 전력이 뭐냐? 전력, 일렉트릭 파워에서 파워의 P를 땁니다. 그래서 전력을 P라고 쓰고요. 요거의 단위는 와트라고 표시를 해줘요. 그럼 도대체 전력이 뭡니까? 전력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전력이란 전기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요 전력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뿐이지 간단하게 풀이해서 쓰면 전력이란 전기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전기의 일이란 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전기의 일은 뭐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구가 있다라고 칩시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원리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럼 전구가 이렇게 있다면 전구 내부에 뭐가 있어요? 이런 필라멘트가 존재를 합니다. 필라멘트. 이 필라멘트의 용도는 뭐다? 필라멘트의 성질이 이거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는 열과 빛이 발생해요. 열과 빛이 발생해. 그럼 간단하네. 전구에 불을 밝히려면 이 필라멘트 내부에 전류 I를 흘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결과적으로 전구의 원리가 되는 건데, 근데 전류만 있다고 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요? 전류만 있다고 해서?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왜? 전류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 흘러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이거 기본적인 회로 다 배웠어요. 앞에서. 뭐가 필요하다? 전원이라는 녀석이 필요했죠. 전원. 그럼 전원의 역할은 뭡니까? 전압을 공급해주죠. 전압. 그럼 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는 흐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필라멘트에는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다? 전구에 불이 밝혀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기적 용어로 이 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요거를 저항이라고 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항이라는 녀석은 사실 우리가 쓰는 기계라고 했잖아요. 뭐 냉동기가 될 수도 있고 보일러가 될 수도 있고 전기적 기계들,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기계들을 전부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전구가 될 수도 있고 냉동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고. 자,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흘려서 결과적으로 저항의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전기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을 달성한 거잖아. 일을 해서 목적을 달성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전기의 일을 방금 얘기한 전력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력 P라는 거는요. 자, 이렇게 내려와서 전력 P는 VI입니다. VI. 방금 설명했어요. 전압을 가해서 전류를 흘려가지고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P는 VI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와트. 이렇게 나타내죠. 그럼 여기서 유도되는 공식 몇 개만 좀 알아보자고요. 우리 ohm의 법칙 할 때 다 배웠어요. 자, V. ohm의 법칙에서 V는 IR이었죠. 그럼 그걸 그대로 넣어줍니다. V를 여기다 넣으면은 I가 두 개네. I 자승 R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ohm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였죠. 자, R분의 V 여기다가 넣으면은 V가 두 개. 오케이. R분의 V 자승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전력은 전기의 일이다. 이 정도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이거 일일이 외우시는 분 설마 없겠죠? 유도 공식입니다. 유도 공식. 요거 한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책으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 전력. 전기회로에서 작은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은 저항의 전류가 흘러서, 자, 저항이 요 전구입니다. 전구에 전류가 흘러서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고 있대요. 이때 전기회로의 전구에 불이 켜지는, 불을 밝기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 전류의 크기가 커질수록 불의 밝기는 밝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 밑에 이와 같이 거기 줄 좀 꺼주세요. 전기가 하는 일의 능률을 전력이라고 한다. 까지 줄을 좀 꺼주세요. 요게 답니다. 전력이란 녀석은 전기의 일이에요. 전기의 일이고, 전기의 일이기 때문에 요
와트 수가 커진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전기세가 많이 든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전기가 일을 많이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거기까지 줄을 꺼주시고 그 밑에 마저 읽어볼게요. 전력은 어떤 부하에 가해지는 전압 V와 그 부하에 흐르는 전류 I의 곱으로 나타내며 그 단위는 와트이며 기호는 W이다 해서 요거까지 표시를 해준 거다. 그 다음에 뭐 공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제가 방금 다 적어드렸고요. 그 밑에 이제 전력량이라고 해서 나와요. 전력량. 우리 앞에서 전력은 전기의 1이다 라고 배웠죠. 여기 뒤에 뭐만 붙었어? 량이 붙었네. 이거 첫 시간에 했어요. 우리 첫 시간에 전하량에 대해서 배웠죠. 전하량 Q는 IT라고 썼어요. 그럼 이 량은 뭐예요? 요 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전력량이라는 거는, 자, 전력량은 W라고 씁니다. W라고 쓰고 어디에다가 시간을 곱하기 했어요? 당연히 전력 P에다가 시간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요게 량이라는 거예요. 요 시간이 결국은 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다시 쓰자면 전력이란 거는 전기의 1이었다면 전력량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전기의 일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위로는 줄로 쓰고요. 줄이라고 하면은 우리 연력학에서 배웠죠. 요거는 1의 단위입니다. 1. 그래서 일량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게 왜 일량을 나타내느냐? 제가 앞에서 와트라는 건 뭐였어요? 와트가 높아질수록 전기세는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트는 큰데 내가 기계를 안 돌리면 어떻게 돼요? 안 돌리면 전기세 빵이에요. 즉 시간이 0이면 가동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전기세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일량은 요 전력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의 일량을 전력량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시간이 그냥 들어갔을 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전력량에서 유도되는 공식도 있겠죠. P 대신에 VI 넣을 수 있고 P 대신에 I 자승 R 넣을 수 있고 P 대신에 R분의 V 자승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넣으면 VI 넣으면은 VI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 자승 R 넣으면 I 자승 R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분의 V 자승 넣으면 R분의 V 자승 T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간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의 단위는 자 P는 와트였어요. 그리고 T는 세크라는 거. 와트 세크가 줄이라는 정도는 좀 기억해두자. 자, 그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2번에 전력량 전기회로에서 저항 부하에 일정 시간 동안 전류가 흐르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여 일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그 뒤에부터 줄을 좀 꺼주세요. 일정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가 한 일의 양을 전력량이란다. 전기의 일량, 일정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마저 읽어봅시다. 전력량이라 하고 전력량을 저항 부하에서 발생하는 전력 P와 시간 T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단위는 줄로 나타낸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공식 W는 PT 해서 나오죠. 거기에 따른 유도 공식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읽어봅시다. 그러나 전력량의 단위는 1kW의 전력을 1시간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을 나타내는 kWh를 많이 사용한대요. 자, 전력량을 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 줄이라는 건 실제로 사용을 잘 안 해요. 단위를. 그래서 대신에 뭐를 쓴다? kWh를 쓴다는 거예요. 1kW를 1시간 운전했을 때의 그 전력량으로 기계에는 표시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 1kWh가 몇 줄인지 정도는 알고 넘어가자. 자, 1kWh는 자, 얘 결과적으로 요 놈이 P입니다. 죄송합니다. P가 아니고 요 놈이 결과적으로 W잖아요. 전력량이란 말이에요. 단위만 다른 거예요. 전력량은 PT다. 그러면 와트 세크잖아요. 와트 세크이기 때문에 1kW는 몇 와트입니까? 1000W가 되겠죠. 곱하기 hour는 초로 나타내면 1시간은 3600초니까 3600세크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두 개 곱해보니까 3600 하나 둘 셋 해서 360만 줄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kW는 360만 줄이다. 근데 요거 표시하기 힘드니까 3.6 곱하기 10의 6승 줄로 표시하자. 결과적으로 1kWh는 3.6 곱하기 10의 6승 줄과 같다 라고 해서 지금 책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 당구장 표시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한 거 전력, 전기의 일, 전력량은 전기의 일량, 그리고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VI,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유도 공식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전력량 W는 PT다. 줄이다. 단위는 요 정도. 그 다음 1kWh는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이다. 요 정도만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거기 밑에 보시면은 큰 10번에 전류의 발열해서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일단 좀 지우고 할까요? 자, 그 밑에 전류의 발열해서 나오는데, 자, 요거 전류의 발열 타이틀 옆에다가 괄호해서 요렇게 좀 적어주세요. 줄의 법칙. 자, 여기서 말하는 전류의 발열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줄의 법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줄의 법칙은 뭐냐?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된다. 즉 전류가 어딘가를 흘러가게 되면 열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가끔씩 그 화재 발생하잖아요.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게 어찌 보면 전기 사고란 말이에요. 그럼 전기화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콘센트가 5구짜리 콘센트가 있어요. 거기는 딱 5개의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쓰면 어떻게 써요? 5개만 꽂고 마는 게 아니고 연장 해가지고 뭐 10몇 개씩 막 꽂는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콘센트라는 저항은 5개만큼은 커버가 되는데 그 이상은 결국 뭐예요? 과전류가 되는 거예요. 과전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열이 발생되고 열이 발생되게 되면 피복이 녹고 스파크가 튀면서 화재로 번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줄의 법칙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정해진 것만큼만 써라 라는 규정이 있지만 뭐 그런 안전사항들을 안 지키니까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들자면 퓨즈하고 차단기 있죠. 그 퓨즈 같은 경우는 안쪽에 보면 얇은 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납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녹아서 그 차단되면서 전기를 차단하면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다 줄의 법칙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전열기에 전압을 가하여 전류를 흘리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전류의 발열작용이라 한다. 결국은 줄의 법칙이죠.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된다. 같은 말이죠. 그럼 마저 읽어봅시다. 이런 현상은 전열기 내에 있는 전열선이나 도체가 비교적 큰 저항을 가지고 있어서 전류를 흘리면 열이 발생된다. 돼 있는데, 자, 전열기라고 나오죠. 전열기. 이거 뭐겠어요? 그냥 겨울철에 쓰는 전기 히터 생각하세요. 전기 히터. 전기 히터가 결과적으로 전열식 난방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기 히터 같은 경우는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열선이 감겨 있어. 열선. 자, 요런 거를 이제 열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전열선이 되겠죠. 전열선. 일종의 저항이 큰 선이에요. 저항이 큰 선이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전원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전압이죠. 전압. 예를 들어서 220V짜리 전압이 가해지게 되면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열선은 뭐가 되는 거야? 저항이 되는 거죠. 저항이 되고, 그럼 전류가 이 저항을 통과하게 되면 이 열선은 어떻게 됩니까? 열선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빨갛게 달아오르죠. 빨갛게 달아오르면 우리가 손 요렇게 갖다 대보면 아이고 따뜻하다. 그죠? 요런 게 이제 전기 히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항은 클수록 열이 많이 발생할까요? 작을수록 열이 많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저항은 클수록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죠. 처음에 그 코일을 2번 감았더니 좀 따뜻했는데 날씨가 더 추워졌어요. 날씨가 더 추워져서 온도를 더 올려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가운데다가 열선을 더 감아버리면 되는 거죠.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저항이 커졌다. 이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항은 클수록 열은 더 많이 발생한다. 저항과 열은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마저 읽어보면 I 암페어의 전류가 저항값이 R옴인 도체를 T세크 동안 흐를 때 그 도체의 발열 H는 I-RT 줄의 열이 발생한다 돼 있고, 일단 넘어가서 마저 읽어봅니다. 402페이지. 이것을 줄의 법칙이라 하며 발생하는 열을 줄열이라 한다. 그리고 1칼로리는 4.186 줄로 나타내고, 거기 밑에 발열 H는 칼로리로 표시한다. 그리고 밑에 공식 보시면 H는 4.186분의 I-RT 돼 있고요. 요게 0.24 I-RT 칼로리와 같다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서 설명하는 공식 H, 얘가 열량이죠. 열량 칼로리인데 이 녀석을 구하는 공식이 0.24 I-RT래요. 그렇다면 이 열량을 구하는 공식인 0.24 I-RT는 어디에서 유도가 되었을까? 뭐 뜬금없이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 연력학에서도 배웠었습니다. 2를 열로 바꿀 수 있었고 열을 1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전기의 일은 뭐였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전력량 1kWh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전력량. 전력량이 뭔데요? 실제로 전기가 한 일의 양인 거죠. 그러면 이 전력량을 칼로리로 바꿀 수 있겠네. 왜? 이게 2잖아요. 1. 그러면 1kWh는 우리가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이었단 말이야. 그죠? 이 줄 역시 뭡니까? 1의 단위예요. 1의 단위. 그럼 이 1의 단위를 칼로리로만 바꾸면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참고적으로 요건 알아두세요. 1줄이라는 거는 0.24 칼로리와 같습니다. 그럼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을 칼로리로 바꾸려면 3.6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0.24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칼로리로, 어디 갔어? 요 칼로리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곱해보면은 860000 칼로리가 돼요. 86만 칼로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킬로칼로리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1000이 사라지니까 요 공색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860 킬로칼로리. 원래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우리 연력학 할 때 제가 무조건 모르면 외워라 했던 그게 여기서도 나옵니다. 860 킬로칼로리 1kWh. 그래서 1kWh는 860 킬로칼로리와 같다. 1과 열의 관계, 열과 1의 관계.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전기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다만 명칭이 바뀌었을 뿐이죠. 명칭이 바뀌고 그 유도 과정이 조금 다를 뿐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서 설명한 요 H는 0.24 I-RT라는 녀석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자, 요거를 놔두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H는 결과적으로 0.24 곱하기 뭡니까? 0.24에다가 3.6 곱하기 10의 6승을 했어. 이게 뭔데요? 와트가 아니고 W. 이 W가 뭐였어? 전력량이잖아요. 얘 전력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H는 0.24 곱하기 전력량 W와 같은 거죠. 열량 H는 0.24 곱하기 전력량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전력량 W는 바꿔 쓸 수 있어요. 0.24 곱하기 PT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PT가 결국은 W잖아요. 그리고 0.24 곱하기 I-RT라고도 바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량 H는 0.24 I-RT라는 녀석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유도가 되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유도되는 공식은 그냥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요 공식 하나 정도는 좀 알아주세요. 자주 나오는 공식입니다. 자주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요 열량 공식 정도는 알아달라. H는 0.24 I-RT,
H는 0.24, I자승 RT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2페이지로 돌아가서 그 공식의 출처는 이렇게 밝혔고요. 뭐 메뉴에 보시면은 1칼로리는 4.186줄 돼 있는데 이거는 요 0.24 있잖아. 분의 1 하면은 대략 4.186줄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요거 계산기 두드려 보면 4.16666 나오는데 이게 0.24 끝이 아니죠, 사실. 0.3 얼마 해서 뒤에 끝자리가 많이 있어요. 얘 분의 1을 하면은 이게 아니고 4.186줄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뭐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1번에 전선의 온도 상승해서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전선은 구리, 알루미늄 등의 저항이 작은 도체로 만드나 어느 정도의 저항은 가진다. 그래서 모든 전선도 저항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울의 법칙에 의해 열이 발생하고 그 열 때문에 전선의 온도가 상승한다. 온도가 상승한 경우 전선은 기계적인 강도가 변하고 온도가 매우 높으면 전선이 녹아 끊어지게 된다. 이게 결국은 화재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허용 전류. 전선 중 절연전선에서는 온도가 높게 되면 절연물이 열화되어 절연전선으로는 기능이 상실된다. 절연전선의 온도 상승은 전류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뒤에 줄 긋습니다. 각각의 전선에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의 크기. 각각의 전선에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의 크기. 이게 허용 전류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류의 크기. 간단하죠, 이것도. 그 크기는 허용된 온도 상승으로부터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허용 전류로 한다. 그 밑에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밑에 큰 11번 전하, 일렉트릭 차지에서 나옵니다. 자, 요 전하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시간부터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다루고 있었죠. 어차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읽어보면 유리막대와 명주 등의 절연체를 서로 마찰시키면 이들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되고 가벼운 물체를 끌어당긴다. 이와 같이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 그 뒤에 줄 거 주세요.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 하며 대전체가 가지는 전기량을 전하라 한다. 자, 이런 거죠.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원자, 플러스 원자, 마이너스 원자, 마이너스 원자일 때는 중성이다. 그죠? 요때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대전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요 마이너스 원자가 움직이는 거죠. 플러스 원자는 못 움직여요. 마이너스 원자가 움직여서 만약에 없어졌다. 한 개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양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전기, 양전기. 혹은 또 마이너스 원자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들러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얘는 음전기가 되는 거죠. 이런 요 마이너스 원자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를 대전이라고 하고 대전된 요 결과물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라고 한다. 그 말이죠.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 하며 대전체가 가지는 전기량을 결국은 전하라 한다. 얘랑 얘가 결국은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뭐 단위로는 쿨롱으로 나타낸다.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전기력 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전하에는 양전하와 음전하 두 종류가 있으며 동일한 부호의 전하는 서로 반발하며 다른 부호의 전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 이와 같이 줄 거 주세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 또는 정전기력이라고 한다. 이런 거는 많이 알고 있죠. 플러스 플러스 같은 극일 때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 당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성질을 밀어내거나 당기는 성질 모두 포함한 거를 결국은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밀어내거나 당기려는 그런 성질들, 그런 힘을 전기력이라고 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403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림에도 잘 나와 있어요. 같은 부호의 전하는 서로 밀어내는 그림, 그 다음 다른 부호의 전하는 서로 당기려는 그림 나와 있죠. 그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 쿨롱의 법칙, 요거 줄 긋고 별표 좀 해주세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두 전하 사이의 크기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는 줄 긋고 무조건 그냥 외워버리세요. 요건 문장 자체가 문제에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뭐 갈로에 보시면 정전기에 관한 쿨롱의 법칙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공식이 하나 나와요.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자승분의 Q1, Q2 해서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은 자 F라는 게 전기력이고요. F라는 게 전기력. 서로 밀어내거나 당기려는 힘, 전기력이 되고 그 다음 R이라는 거는 거리예요. 거리 미터를 나타내고 그 다음 Q1, Q2는 뭐겠어요? 전하겠지, 전하. 그래서 요게 전하 한 개, 전하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전하가 서로 밀거나 당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밀거나 당기는 걸 전기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Q1, Q2가 서로 밀거나 당기는 현상입니다. 그게 전기력이고 지금 R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R 거리, 얘가 미터잖아요. 그러면 위에 쿨롱의 법칙 다시 읽어볼게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두 전하 사이에 곱에 비례한다. 자, 곱에 비례하죠. 요 두 전하 사이에 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전하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 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 공식에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두 전하 사이에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9 곱하기 10의 9승 이건 뭡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비례상수 K라고 해요. 그럼 비례상수가 도대체 뭔데요? 그죠? 요거 좀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 적어 드리겠습니다. 1 쿨롱의 전하를 가진 물체가 1m 떨어져 있을 때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게 비례상수 K예요. 1쿨롱의 전하를 가진 물체가 1m 떨어져 있을 때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즉 얘가 1쿨롱이고 얘가 1쿨롱이다. 그리고 거리가 지금 1m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밀거나 당기는 그 힘, 얘는 얼마냐? 약 90억 뉴턴이에요. 그래서 비례상수 K는 결과적으로 90억 뉴턴이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0억을 다 쓰지 못하니까 9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게 요 공식에 대입돼 있다는 거, 뭐 요 정도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